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 있는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랄까요, 최근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전혀 상장에 대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혀 상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과 같이 정말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월 4일, 5일이 양일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일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총 2295만 주가 공모되고 희망밴드가 4만 9천원에서 6만 5천원 정도, 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마도 희망밴드의 가장 상단에서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추측,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1년 최고의 IPO 상장 대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뜨거운데, 그에 반해서 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흐르고 있다. 물론 빅히트도 그렇고요. 관련되어져 있었던 뭐 많은 IPO 했었던 종목들 일부는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를 못 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충분히 좀 시세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측과 조금 맞지 않는 그저 조정에 대한 움직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 4일 그리고 9일, 10일, 그죠? 일반 청약이죠. 그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18일 3월 18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하겠느냐. 최근에 시황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장 초반에 특히 아시아 증시도 괜찮게 움직이고, 전일에 나스닥 다우지수도 상당 부분 움직임을 괜찮게 가져갔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약했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발 이슈가 좀 컸습니다. 중국에서 장중에 그 성함을 읊자면 거슈칭이라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해외 금융시장의 거품을 좀 우려하면서, 그게 뭐 중국 내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든지 기타 앞으로 벌어질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언급을 좀 했죠.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특히 케미칼이 이렇게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목 중에서 뭐 이렇다 원픽 종목을 뽑기는, 뭐 하나를 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이 1% 이상 각각 상승하고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안 빠지니까 이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못 가져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이제 거품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유동성 회수가 되면 주식시장 자체의 어떤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뭐 예측과 우려감 때문에, 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할 것 없이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시장이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뭐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명실공히 가장 관심을 받아도 무방한 상장 예정 종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공모주를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관심은 관련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게 어느 타이밍이겠느냐. 그 타이밍이 온다면
아마도 이 3월 18일 전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조금 소강 상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물론 이 구간대에서 빠짐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의 지수가 눌리면서 나왔던 움직임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완전 빠질 때는 좀 반등을 해주고, 오늘같이 지수가 반등을 좀 해주니까 오히려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의 쏠림, 소위 말하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슈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눌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요. 매독만 봤을 때도 최근 거래일 중에서 외국인은 간헐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받쳐주고 있지만,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기관은 연기금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라인에서 과연 하방 경직성 유지가 되느냐, 케미칼의 경우에 저는 뭐 36만원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잡아줄 것이다, 주가를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아쉬운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눌려도 반등이 나와도 무방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이슈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3월 18일 전까지 한번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추세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눌리는 추세로 나오면서 다시 지난번에 눌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좀 해주고, 소위 말하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항상 뭐랄까요, 하단을 쳐주면 항상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을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아마도 뭐 내일 정도, 정말 길어도 한 내일 모레, 그러니까 3월 4일 수요 예측 정도 수준에서도 이 주가가 밀려버린다면, 그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최근 시장에서는 기관이 워낙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라고 표현할까요? 하나의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밀린다면, 그리고 수급이 좋지 않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디스커버리를 보면 케미칼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강하게 상승할 때도 조금 덜하고요. 그리고 조정을 워낙 길게 받으면서 변동성이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오히려 뭐 케미칼보다는 디스커버리가 또 안정적일 수는 있겠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아울러서 최근 수소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SK가스가 또 자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다단한 어떤 이슈들을 다 머금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눌렸음에도 0.15%, 거의 보합권 마감 아니겠습니까?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동도 보면 기관이 뭐 연기금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많이 좀 이 매도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연기금의 매도를 띄고 보면 사실 기관도 거의 순매도 한 것 아닌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도 뭐 금액으로 4억 정도 순매도니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매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과연 언제가 이 7만원의 돌파를 하고 종가 기준 마감이느냐, 모르긴 몰라도 장중의 돌파를 떠나서 장 마감에 이 디스커버리가 만에 하나 7만원 이상 종가 마감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8만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때에 들어오는 수급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박스권의 추세를 상승 이탈했을 때에 아마 분명 상당 부분 뭐 개인뿐만 아니라 외인도 충분히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움직임은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요 예측인 3월 4일까지 이제 하루 남았죠. 내일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내일도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워낙 유동성 이슈, 거품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충분히 조정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갈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강하게 가지 않는 상태에서 잡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되고,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 8월과 11월 때 끝인가 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잘 보시면 그때의 움직임과 지금 요 차트상의 위치와 굉장히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해, 흡사합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62평선 정도가 닿고 살짝 더 눌리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좀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강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종합해서 또 최종적으로 결론은 여러분께서 내리시면서 이번 2021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부양된다, 너무나 알려진 공식일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보시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3월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익 많이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